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네,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양, 폴리아모리스트이자 작가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입니다. 하이 레이디스. 하이 레이디스. 레이디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이거 소개할 때마다 맨날 그냥 대충 막 바꿔서 소개하고 막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정예인입니다 막 이러다가 오랜만에 폴리아모리스트를 말한 게 요새 가끔 조이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재미 좋으십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으로도 일단 재밌고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바쁠 때일수록 더 미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약간 모든 게 사실 시발 비용처럼 시간도 비용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뒤질 것 같으니까 걔 피곤한데 막 굳이 들어가서 뭘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다 거의 잠들 정도인데도. 그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재밌고 막. 아, 참. 이게 거죠. 바쁠 때 딴짓 하는 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기 싫은 마음이 클수록 비례해서 다른 이제 평소에 오히려 뭐 여유 있을 때는 제가 최근 한 1, 2년 정도는 아예 앱을 지웠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생각나냐고 지금. 잠도 제일 못 자는 이 시기에.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욕입니다. 인간의 진짜 기본 욕구이자 이건 욕구라고 하기에도 정말 생명과 직결된. 그쵸. 네. 정말 이거는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인간이 인간됨을 유지할 수 없는. 그쵸. 자신의 인격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신체 리듬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현대에 와서 어려운 일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불면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산성이 문제다. 자본주의가 제 요새 모든 이야기는 다 기승전 자본주의가 잘못됐다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면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노동을 해서 생산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고 근데 그게 내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9 to 6라는 그냥 단어처럼 있을 정도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잠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자연광을 계속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공조명에 더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동물이 그냥 생물이 잠을 자는 행위가 좀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예인 씨는 그럼 잘 자요? 아우 그럴 리가. 여러 가지 방식의 못잠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맨날 꿈을 꾸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그게 다 악몽이죠. 그렇죠. 맨날 꿈꾸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또 한때는 눈 뜨자마자 동시에 빈맥이 넘어와서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심박수 140인 그런 그냥 굉장히 이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인 기간도 꽤 있었고 이제 잠드는 것 자체가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중간에 많이 깨는 시기가 있었고 요새는 그래도 약을 먹으면 좀 자겠다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잠을 줄여버린 그래서 이제 너무 자고 싶다 라는 저는 원래는 밤에 좀 야행성이기도 하고 일을 낮에 하면 그냥 일찍 자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밤에 되게 놀고 싶거든요. 요새는 남들 자는 시간에 자고 싶다. 약간 사람들 다 자면 너무 슬퍼. 난 이제 일해야 되는데. 나만 깨어있는 것 같고 외롭고. 저는 너무 많이 자서 탈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것도 맞아 힘들어. 그러니까 잘 깨어나질 못해 잠에서. 각성이 어려운 거.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좀 의심하고 있는 게 그 가습기 살균제 영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대학 가서 이제 가습기를 이제 워낙 비염도 있고 하니까 쓰라고 엄마가 주셔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이제 2배 용량으로 쓴 거예요. 와. 근데 보일러를 다 끝까지 틀고 문을 닫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지? 했었던 시기가 혹시 그런 느낌인가요? 옛날에 그 네. 전기 통하는 전기장판에서 오래 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몸이 무거워. 네. 그러면 진짜 힘든데. 그래서 아침에 매일 지각을 하니까 친구들이 쟤는 인생을 포기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나도 미치겠는 거야. 그치, 제일 힘들어 본인이. 그게 학교에서 막 뭐 멀지도 않아. 네. 집도. 근데 맨날 지각하고 맨날 못 일어나겠고 맨날 죽겠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의심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생각이 있었겠네요. 들더라고요. 네, 가습기 살균제가 되게 여러 가지로 악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우리 근데 이게 네. 되게 반대의 양상으로 다음 이슈가 있으면서도 공통적인 거는 우리 둘 다 양압기 사용자 아닙니까? 그렇죠. 난 양압기가 3년 전에는 뭔지 몰랐어. 진짜. 근데 양압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당연히. 네, 그럴걸요? 이건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알 이유가 없어. 모르고 사는 게 좋은 거, 좋은 겁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어느 날부터는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데, 왜, 숨이 탁 막혀서, 이렇게 컥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제법 있었나 봐요. 남편이 그거를 이제 자는데 옆에서 보고. 맞아, 나는 모르잖아. 나는 모르지. 그래서 남편이 보고는 좀 이건 심한데?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좀 가보자. 라고 예약을 해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이 무섭지 않아? 자고 너무 있는데 무섭잖아. 숨을 안 쉬어. 죽는 거잖아. 나는 진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약간 나이 들어서는 이제 자연사를 한다면 자다가 죽고 죽으면 싶다.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 양압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 쓰면 그때는 괜찮으려나? 나이 들어서 양압기 안 쓰고 선생님. 자기 자다가 죽는 법. 근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자면서 몇 번을 깬다, 80번을 깬다 그랬나? 맞아. 뇌가 이제 맞아. 뇌파 검사를 하잖아요. 나 이거 왜 알아? 근데 아무튼 엄청난 횟수를 깬다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그런 이거 데이터가 나오죠. 잔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피곤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납득이 됐었어요. 맞아. 저는 저에게 그런 식의 어떤 수면 장애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생활 리듬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그런 불면증이 아니고 정말 그런 신체적인 어떤 작용이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일단은 제가 이 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계기가 저 말고 저의 지금 아내가 기면증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졸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항상 잠에서 깨는 거 너무 힘들고 춤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되게 그냥 늘 졸린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성인이 이 정도로 잠을 자는 것은 이상하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잔 게 아니야. 잘 시간 충분히 잤는데도 너무 이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기면증인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을 보면서 내가 기면증이 막 길 가다가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많이 졸린 사람. 많이 졸린 건데 사람마다 그것도 조금 정도도 다르고 어쨌든 어떨 때 되게 각성이 힘든 그런 거구나 이거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의심이 돼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게 했죠. 근데 이게 또 수면 다원 검사가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이 그런 뭐랄까 이 구조적으로 몸의 구조적으로 뭐 갑자기 살이 쪘다든가 아니면 네.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이런 노화를 노화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그냥 턱이나 목의 구조가 약간 그렇게 돼 있다던가 이런 이유로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약간 이비인후과 쪽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면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 쪽 선생님들이 하는 또 수면센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도 다니고 그 친구도 다니는 그 병원은 정신과 쪽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계시고 그쵸. 그래서 이 친구 거기서 잠을 재우고 해봤더니 기면증이다. 저희는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과수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완전 기면증 심하세요. 그리고 막 수면에너지 개 좋아. 막 자료를 보는데 막 내가 약이 오를 정도야. 아, 진짜? 얘가 이렇게 계속 각성이 없는 잠을 이렇게 잘 자는데도 계속 졸리다니. 나는 진짜 나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이제 수면 어떤 세계에 한 번 입문을 했는데 이제 그 역시 같이 자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인 점은 저도 코골이가 조금씩 있다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 무섭대. 본인이. 그래서 설마 나도? 또 왜냐면 제 주변에 자기 수면 무호흡이 의심된다고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갔는데 완전 나도 자면서 막 말도 안 되는 횟수였어. 기억할 수가 없어 그냥. 맞아, 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이유. 그거였군.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코 안에 한쪽이 비강이 맞아. 너무 좁다. 맞아. 이런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사실 이비인후과 쪽에서 하는 수면센터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케이스 있어.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이 양압기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산소 마스크 같은 건데요. 네. 코나 입으로, 그러니까 입은 아니지 보통 코로 이제 바람을 주입해서 압력이 있는 바람을 주입해서 그래서 기도를 인위적으로 확보하는 기계인 거죠. 맞아. 이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산소 마스크예요. 잘 때 산소 마스크 차고 자는 거고 그거를 하고 누우면 진짜 무슨 엄청난 중병 환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저 엄청 놀림당하면서 사진 찍히고 막 이랬거든요. 거의 입못한 수준이죠. 그니까 막 그리고 장비도 막 되게 거창하잖아. 그냥 사실 산소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막 물도 넣어야 되고 막 크기도 크고 막 호스도 막 엄청 화려하고 막 그리고 그거를 또 벽에 꼭 걸어야 돼. 걸어야 되고 막 엄청 난리부르스 쳐야돼가지고 집에 거의 무슨 입원한 사람처럼 맞아 절대 그렇게 좀 민망해지는. 그리고 막 이틀 이상 집 비워서 밖에서 자야 되면 걔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돼요. 챙겨야 돼요. 그 전용 가방이 있잖아요. 있어 심지어. 꽤 크고 아니면 해외여행 가게 되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얘기하라고 하던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니는 병원은 신경과인데 거기서는 제가 일본에 간 동안 제가 며칠 동안은 일본에 가는데 이거 안 그럼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한번 내원해서 뭐 확인서 같은 거 쓰라고 하던데요. 하여간 이거 참 귀찮은. 그니까. 참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필요한 귀찮아서 사람은 해야 돼. 막 안 하고 잔 적도 많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적응할 때 좀 귀찮고 약간 오히려 힘들어요. 자는데 더 방해되는 것 같고. 맞아요. 잘 끼는 법을 모르기도 하겠고. 그리고 뭔가 거슬리고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가 있다는 게 그래서 막 귀찮아서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무서운 게
한 달에 몇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맞아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돈이 많이 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달에 최소 얼마의 시간을 채워야 저렴한 가격에 양압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쵸. 거의 근데 내가 쓰겠다고 막 정수리처럼 내가 쓰겠다고 하는 느낌이 아니고 거의 강제로 너 이거 써. 근데 이거 제대로 안 쓰면 돈 뺏어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저 약간 병원에서 중간중간에 얘 위험한데 싶으면 카톡으로 고객님 몇 시간 사용하셨고 몇 시간 더 쓰셔야 됩니다. 이게 와요. 저는 너무 많이 써. 다행이야. 그럴 걱정이 없어서. 저 그래서 한번 그 돈 제가 다 낸 적 있어요. 그거 아니 근데 이게 보험이 되면 몇천 원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그리고 자동이체 돼서 맞아요. 그냥 빠져나가는지도 모를 네. 정도의 금액이 근데 나가는 건데. 빠져나간 걸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란 날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저는 없으면 못 자는 지경이 돼서. 진짜 적응이 잘 됐다. 네, 그래서 뭐 갈 때마다 너무 잘 쓰고 계시고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범 환자다. 근데 이제 이게 압력을 중간에 전 한번 높이긴 했어요. 네, 조금 높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게 수면 패턴을 봤을 때 이게 조금 높아도 괜찮겠다 하셔가지고 한번 높인 적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처음에 이제 각 사람에게 맞는 그 공기를 주입하는 압력을 세팅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압력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아직도 귀찮아하고 그걸 맨날 씻는 것도 귀찮고 그냥 물로만 씻어도 귀찮고 그냥 모든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울면 겨자 먹기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또 방치하고 있으면 이제 또 와이프가 와가지고 본인이 막 세정제랑 막 스펀지랑 해서 다 막 닦아놓고 말려놓고 그러면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막 죽겠는 날은 남편한테 세팅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약간 이런 거야. 우리는 안 그래도 뭐 약간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렇게 엄청 풀 파워가 아닌데 근데 또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야. 반려자가 필요해요. 그치. 그럴 수 있어. 근데 저 재밌는 얘기 있어요. 뭐? 그 수면다원 검사를 하는 병원이 우리 같은 병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수면 검사와 관련해서 그 새로운 기기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갤럭시 링을 출시할 때 그거를 테스트해볼 테스트원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잘 주는 거야. 진짜? 근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잠을 어떻게 자는 그러니까 못 자는 것을 측정해야 되니까 양압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간 잠을 포기하고 돈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소중해졌어요. 양압기가. 제가 요새 잠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데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 병원이 약간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도입하는 것 같은 게 제 와이프도 이 기면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보통 먹는 약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신약이 생겼다면서 그거를 추가로 이제 시도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 먹어야 이 친구는 정신이 이제 들까 말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박이다. 마법의 약이 나타났다 했는데 그 수요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경우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먹는 약이라서 그런지 나라에서 뭔가 단가 조정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아서 그 약이 이제 국내에 안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날 깜깜한. 큰일 났네. 이게 그 맛을 못 봤으면 몰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살아났는데 먹고 이제 단종된다고? 진짜. 이게 진짜 잠을 뭔가에 기대서 자야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누우면 자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은 그런 거지. 네, 그리고 뭐
기껏 해봐야 뭐 예를 들면 밤에 잠이 안 오네 뭐 이 정도고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네 이 정도인지 그치. 뭔가 기계를 써야 되고 약을 맞아. 먹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해. 못하는 그러니까 기능이 좀 딸리는 거야. 좀 딸리는 정도가 아니지.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 이거 너무 참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니까. 다 자본주의 때문이겠죠. 근데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궁금했었던 게 워치로 수면 패턴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 수면 패턴? 네, 보통은 워치를 충전하면서 자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끔 미리 충전해놨다가 잘 때 그걸 차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약 먹고 자고 양압기까지 다 썼을 때가 제일 수면의 질이 좋게 나오긴 해요. 그쵸. 저는 초반에는 양압기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이걸 써도 나는 잘 잤는지 모르겠다. 별로 그런 개운한 느낌이 내 체감상 별로 없어서 더 번거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양압기 쓰면 얘가 이렇게 그 4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렘 그쵸. 수면이 그러니까 각성. 수면 중에도 계속 각성이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있죠. 각성이 있고 렘 수면, 깊은 수면, 코어 수면, 그다음에 깊은 수면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코어 수면은 맞는데 렘 수면이랑 깊은 수면이 되게 없어요. 네. 근데 보통 렘 수면 하면은 약간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깊게 자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그 아이폰에 있는 건강 어플이 또 수면 카테고리에서 또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렘 수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 인지작용 같은 거를 거의 회복시켜주는 그런 걸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날 렘 수면이 막 10분인가? 10분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어떻게만큼 렘 수면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4개의 수면은 다 알맞게 그냥 잔다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떻게 하면 비타민 수치를 높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비타민 것처럼. A, B, C, D 중에 막 B만 조금 높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중간 각성이 아예 많고 그다음 아니면 그냥 그 코어 수면. 근데 아예 깊은 수면이 진짜 그 완전 잠든 상태. 그쵸. 그다음에 의외인 게 렘 수면이 제일 이완돼 있는 상태래요. 그때가 이제 꿈도 꾸고 막 이럴 때 동공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또 이완이 온몸이 쑤시고 자고 일어나서 잔 거 같지 않고. 네, 그래서 렘 수면이 요새 좀 필요해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측정하면 어떻게 나오세요? 저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만약 양압기를 안 쓰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이게 깊은 수면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나는 기억이 없거든요. 네. 분명히 나는 잠들어 있어. 근데 시계는 날 깨어있다고 인지하더라고. 잔 거 아니야 너 그거. 야, 너 깨어있어. 야, 너 그냥 기절한 거야. 눈만 감은 거야. 너 지금 약간, 잠들어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면의 세계 너무 신기해요. 이 수면 단계들이 그러니까 수면하는 중에 계속 깨어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게 막 오랫동안 막 10분 내내 이렇게 막 눈을 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다시 보니까 렘 수면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고 근육이 가장 많이 이완되고 이 단계에서 대부분 꿈을 꾼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학습 능력과 기억력과 이완이 지금 망가져 있다. 아이고. 어쩔 거야. 그리고 코어 수면은 깊은 수면은
신체 조직이 회복되고 필수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 여기까지 못 가는 거지 또.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겉으로 볼 때 잠든 거랑 또 이 잠 안에 이런 여러 잠의 과학이라는 것을 내가 그거는 또 약이나 약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래 쓰면 괜찮아지나? 이제 양압기 쓴 지가 벌써 한 3, 4년? 아, 됐거든요? 여기는 프로다. 저는 아직 1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그 양압기를 거꾸로 끼기도 했어요. 이게 위아래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잘 구별이 잘 안 돼. 맞아. 처음에는. 그래서 거꾸로 이상하게 코가 너무 아픈 거야. 코가 허일 정도로. 그래서 이상한데 이거 뭔가 잘못됐나? 라고 콧날 부분에 코 구멍이 넣었으니.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잘못 끼우셨다. 근데 병원에서는 의심만 하지 잘못 끼우신 거 아니에요? 라고만 그치, 하지. 본 게 아니니까. 본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그리고 저는 그 물통도 한번 깨먹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어떻게 물통 깨먹었어요, 뚜껑이 그걸? 있는데 그 물통 뚜껑이 너덜너덜해요, 사실. 맞아. 그래서 나달나달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좀 다행인데 이게 깨지면서 그 안에 부품이 좀 같이 망가져서 그냥 닫히기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물통을 바꾸기도 했어요. 와. 그리고 호스도 바꿨고 한번 중간에. 하긴 근데 호스는- 그것도 한 번쯤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1년인가에 한 번 정도 그 보험이 돼요. 네. 그래서 무료는 아닌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사면 7만 원인가 맞아. 그런데 저 그래서 그 마스크도 한번 잃어버렸나 그래서 새로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침 보험이 안 되는 시기여가지고 7만 원인가 8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시기에 내가 양압기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험이 그 실비보험도 옛날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맞아, 100% 되게 되거나 뭐 90%. 90% 되고 도수치료 막 받고 그쵸. 대신에 정신과는 해당 안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식의 단점과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장점과 뭐 뒤늦게 든 사람들은 조금 보험 혜택이 적지만 뭐 정신과 이런 거에서 무조건 배제되거나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청구하면 어느 정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양압기 세계도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드는 돈이. 그리고 저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양압기를 안 끼면 그러면 목이 다 말라요. 맞아. 식도 기도가 다 말라서 너무 아파. 그래서 안 끼고 잘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긴 한데 나는 이유가 항상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그거야. 저는 그냥 약 부작용 일단 먹는 약이 너무 많으니까 뭐만 하면 다 약 부작용 탓을 해. 근데 저도 정신과에서 이제 수면약을 먹다가 안 먹게 된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수면약은 안 먹어도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그럼 뺐어요. 진짜 양압기로 많은 게 해결되는 네, 진짜로. 그 케이스였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도 그럼 수면약 드세요? 네. 저는 약간 총체적으로 모든 쪽에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스타일. 그래서 했을 때 확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또 안 하면 안 되는. 또 진짜 지랄 맞은 생활. 진짜. 그러면 선생님 그 제일 기억나는 꿈 있으세요? 있어요. 많아요. 전 꿈을 진짜 많이 꾸는 스타일인데 요새는 조금 덜해졌거든요. 양압기 쓰면서 살짝 덜해진 것 같은데 일단 어릴 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해서 20대 때까지도 뭔가 그렇게 쫓기는 꿈 같은 거 되게 많이 꾸는 스타일이었고 왜 뭐 떨어지는 꿈 많이 꾸는 사람 있고 뭐 떨어지는 꿈 꾸면 키 큰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쫓기는 꿈이 많았고 얼마 전에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 며칠 전에. 무슨 꿈인데요? 제가 약간
명시적으로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절규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전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는데 되게 그들이 나랑 인연이 막 그 꿈속에서는 다 이제 끊긴 상태인데 내가 무슨 어떤 행사 같은 데를 갔는데 그게 좀 교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합창단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행사에 가서 어떤 남자랑 같이 뭐 퍼포먼스 같은 걸 했는데 발표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근데 그 남자가 이 합창단의 멤버였어. 알고 보니 그래서 그 남자가 다 그 나와의 인연이 있었던 과거의 그 사람들이 그 남자랑 같이 뭔가 합창단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뭔가 되게 크리피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기를 전해 들어서는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꾼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염탐하기 위해서 내가 연관된 곳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의 꿈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갑자기 어떤 트랜스젠더가 나왔어요. 연결되어서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론가 공간을 옮겼는데 어떤 트랜스젠더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먼저 약간 어떤 스킨십을 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거야 어떨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봤어. 그 와중에. 예. 가만히 있어봤어. 근데 뭔가 끝까지는 그 중간 깬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러다 깬 것 같은데 그래서 나 트랜스젠더랑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 거기서 꿈에서 미쳐버리겠다 정말. 아유 정말 정리인다운 생각이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로 이 낯선 섹스할 것 같은 상황 그 다음에 나랑 차단돼 있지만 내가 염탐당하는 그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깨어나서 약간 정신을 약간 못 차렸던 기억이 진짜 거지 같은 꿈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동생 혹은 저랑 제가 어딘가에 갇혀있는 꿈을 몇 년간 계속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막 미치겠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중학생쯤이 돼서야 상담을 하면서 상담사한테 얘기를 했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내가 그 꿈을 꿀 때마다 이제 울면서 놀래서 깨니까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를 찾으면 엄마는 자다가 깨워서 짜증이 나는 거야. 엄마 모르지. 우리 엄마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막 이불도 엄마가 다 이제 끌어가가지고 나는 막 그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울면서 자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다 커서 최근에는 제가 운전하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근데 저는 어땠어요?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타지네? 판타지인데 근데 아빠가 쓰던 차를 제가 모는 그 꿈을 계속 꿔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이니셜 D라는 게임이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모릅니다. 이니셜 D라는 운전 게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게임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운전 게임인데 거의 이니셜 D를 하는 수준으로 제가 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싱을 하고 있었던 거야, 꿈속에서. 그랬는데 그것도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신기하다.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꿈은 맞아. 이상한 꿈 꿀 때마다 꿈이 대부분 이상하지만 꿈속에서는 안 이상한데 깨고 나서 말하면 되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고. 근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문학 하시는 분인데 뭐 꿈이나 무의식이나 이쪽으로도 공부를 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꿈에 뭐 나오면 막 검색하잖아요. 꿈에 뭐 나오면 뭐 맞아요, 좋은 거고 맞아요. 뭐 누가 죽는 거고 아픈 거고 맞아요. 돈 들어오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나온다 자체보다도 내가 꿈에서 어떻게 느꼈는가 그 기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돼지 꿈 꾸면 뭐 복권 사야 된다 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저도 돼지 꿈 꾸고 복권 산 적 있는데 뭐 1도 안 맞았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꿈이 너무 신기해요. 왜 꾸는 건지. 아휴. 그리고 꿈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잘 일어날까? 그러니까. 예인 씨가 네. 안 그래도 오늘 꿈이래. 잠에 대해서 네. 얘기한다고 했더니 책을 하나 사셨다고. 네, 제가 이것 때문이 아니고 요새 이제 뭐 직업상 이 시장조사차 늘 이제 인터넷 서점은 상시 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오프라인은 가야 되지만 인터넷 서점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쭉 스캔을 하는데 뭔가 어떤 카피에 갑자기 꽂혀서 봤는데 그 책이 수면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카드뉴스 식으로 많이 이렇게 요약 겸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같이 올리는데 그거를 볼 때 제가 느꼈던 건 뭐 불면증이 있었을 때부터도 그렇고 다들 요새는 못 자는 사람들 많으니까 유튜브만 쳐도 뭐 잠에 대한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거기서 모르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다 알죠. 뭐 수면 환경 뭐 잘 때 침대는 뭐 잘 때만 있는 곳으로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전에 뭐 핸드폰 하지 말고 뭐 이런 그쵸. 거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족가라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과한 생각 자체가 수면을 방해한다. 과한 노력과 과한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그거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수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원칙 다 지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못 자는 환자들 되게 많이 본 분이에요. 전문가고 그런 거가 얼마나 소용이 없고 진짜 나아지려면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이북으로 사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행동 부분은 아직 못 봤고 그건 이제 뒤에 가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겠죠. 앞에는 그냥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봤는데 뭐 이 잠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일단 시작부터 저는 이 말이 웃겼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노력해야 될까? 잠이 이렇게 힘든 일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책에 이 전문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저녁 8시부터는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말아야 할까? 괄호 그럴 필요 없다. 아니면 백색 소음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나 뭐 무슨 램프 뭐 미스트 뭐 라벤더 뭐 수면 추적기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나? 아니다. 역효과 난다. 가로치고 돼 있고 그리고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할까? 바로 절대 안 된다. 이 또한 역효과만 생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나 얼마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오래된 이미 낡은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많이 밝혀진 수면 요법이다. 그냥 그런 거였고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거였나? 아니면 접근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였나? 이런 그냥 아예 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일단 시작 부분을 읽고 있고 이분도 역시 근데 이 사회와 자매 관계가 나빠진 왜냐면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의 문제잖아요. 그쵸, 잠이 그쵸, 이제는 되게 자연스럽고 몸에 꼭 필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사회와 자매 관계가 나빠진 거고 이제 산업화 이전과 이후가 완전 양상이 다르다. 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이냐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그 위도선에 있는 나라에 살고 맞아. 있느냐. 또 차이가 되게 큰 게. 그리고 나랑 맞아야 돼. 그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 미국 아니고 남미의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에 그 패션쇼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개 멋있다. 근데 거기가 니키 미나즈의 고향이야. 아~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알더라고. 근데 뭐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많이 나오는 나라고. 그럴 것 같다, 느낌이. 그런데 이제 그 나라는 뭐 교통 체증 때문에도 있지만 사람들이 새벽 6시부터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해가 일찍 뜨네? 해가 일찍 떠. 아~ 적도 부분이니까 해도 일찍 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맞아. 차라리 이게 막 너무 더워지기 전에 맞아.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 6시인가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래서 오후 3시, 4시면 일을 끝내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그 자연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수면 등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압기를 쓰기 전에, 내가 수면 등을 좀 만들어 보면, 그리고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자동으로 몇 시에 불을 켜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맞아. 이런 되게 큰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그 필립스 휴라는 그치 우리 마음 먹으면 꼭 비싼 돈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어중간한 거 사지 않지. 할 거면 또 졸라 알아봐서 좋다는 걸로. 그래서 뭐 그걸 사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실제로 아침에 뭐 7시 반에 뭐 불이 켜지게 세팅을 해놨는데 개뿔. 더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일어날 수 없었고 그냥 불 켜고 잠든 사람들. 그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난감한 게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게 이 암막 커튼이라는 게 그쵸. 참 요물인 게 이게 침실에 암막 커튼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일어나야 될 때 못 일어나. 못 일어남. 절대 못 일어남. 그래서 아니 특히 침실에 암막 커튼을 강하게 원했던 건 제가 아니라 저 파트너였는데 아내였는데 그는 기면증이잖아요. 그쵸. 그냥 어디 있어도 졸라 잘 자요. 근데 아무튼 잠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자꾸 잠으로 가려고 하는 상태니까 뭔가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싫어서 암막 커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못 일어나잖아 아침에. 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참 이 암막 커튼의 침실의 암막 커튼이라는 진짜. 현대인에게 좋은 것인가? 맞아. 저도 아침에 거스르는 것 아닌가? 자연을?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치고 잔 날은 못 일어나서 차리고 그러니까 걷어놓고 잔 날은 너무 아침부터 맞아. 눈이 부셔서 맞아. 눈이 빠질 것 같아서 문제고 또 그래서 또 피곤해. 이게 어쩌란 말인지 트위스트를 추고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을 별로 많이 안 사봤는데 이 책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뭔가 너무 알려줄 것만 같아.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고 후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낮잠 좀 자세요? 저는 이렇게 낮잠 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는 셈인데 제가 요새 해본 결과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수면 시간과 패턴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 8시간은 자야 된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완전 다 다르다.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내 수면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잘 자면 무슨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내 잠이 뭘 원할까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니까 좀 반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좀 실험들을 해보게 됐어요. 이 시간에도 뭐 자보고 저렇게도 자보고. 근데 저는 하루에 2번을 나눠서 자는 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자고 그 다음에 낮에 또 일하고 일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자고. 자고 약간 한 3시간 정도씩 나눠서 자는? 그러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원래 그렇게 자면은 막 되게 인생 막 사는 사람 같잖아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막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꼭 이 시간에 자야 뭐가 맞아. 분비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건강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안 자면 막 뇌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며칠 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안 피곤한데? 하면서 저는 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한 날 있잖아요. 일 많이 하거나 말 많이 한 날. 그러면 이렇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옷만 딱 벗어. 손만 씻어. 그리고 그냥 누워 자.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 그리고 반짝 깨가지고 다시 뭐 밥을 먹든지 하고. 맞아. 그리고 조금 활동하다가 그리고 다시 자는. 나 뭔지 알아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저도 낫다고 생각한 게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맨날 피곤해. 그러니까 지금의 있었지. 피곤과 다르게 그때는 또 되게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번아웃 상태에서 항상 뭘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퇴근하면 그냥 곤죽이 되는데 그때 막 이따 잘 자야 되니까 막 참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오히려 소용이 없고 그냥 그 시간을 힘들게 버티는 거고 그냥 괜히 그냥. 일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왔는데 그냥 그때 잠깐 누워서 1-2시간 잠깐 정신을 잃어. 그러고 있다가 차라리 늦은 저녁을 먹고 씻고 뭐 하고 해서 2시쯤 자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돼도 그게 저는 더 오히려 사이클에 편했어요. 맞지. 네, 몸이. 저는 그러니까 너무 잠에 강박을 갖지만 않으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막 내가 이 시간엔 꼭 자야 된다든지 뭐 이런 맞아. 강박 그런 것만 없으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막 수면에 어려움을 겪었던 초반에는 이게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안 졸리면 안 자고 막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잠 안 들면 뭐 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 그냥 안 받아요.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누가 같이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누가 뭐 전화 통화해서든 어디 놀러 갔을 때든 누가 뭐 언제 잘 거야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은근히 언제 잘 거야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거를 제가 왜 느꼈냐면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잘 건지를 미리 생각해? 이러면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뭐. 나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몰라? 이렇게 대답해서 그냥 뭐 잘 때 되면 자겠지 뭐 약간.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이 겉보기에 뭔가 수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어도 어쨌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었던 것들 중에 좀 했었던 거 아니면 내가 좀 이것만은 내가 잠자리에 꼭 갖춰야 된다든지 지킨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 자기 전에 디지털 기기 피하라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예전에 느꼈는데 왜냐하면 제가 잠드는 게 안 됐던 시기에 제가 진짜 꿀잠 자게 된 계기가
그 미드 중에 인트리트먼트라는 이렇게 상담을 하는 미드예요. 그러니까 한 회기가 한 세션이야 진짜. 그리고 진짜 내담자들이 한 5명이 막 돌아가면서 나오고 보다 보면 우리가 그 5명의 내밀한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둘의 역동 상담사와 상담 받는 사람 내담자와의 역동과 서로의 어떤 기싸움이나 이 파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은 얼마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한 회기가 딱 한 회차여서 그게 시간이 짧아요. 한 회기가. 그리고 어쨌든 상담이다 보니까 뭐 그 내용이 뭐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그냥 둘이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은 공간 이게 전부거든요. 저는 그거 틀으면 하나 틀어놓으면 하나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잘 잠들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나는 이 디지털 기기에 때문에 잠이 방해되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얘를 자기 전에 우연히 틀었다가 잠이 잘 들어버려가지고 제가 원래 그게 나도 모르게 잠든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했는데 의식적으로 해도 그거 틀면 항상 잠이 잘 드는 거예요. 좀 보다가 그냥 그게 끝나면 졸려. 스르르 잠들어. 그래서 그냥 진짜 이래야 된다는 일괄적인 법칙이 없다는 거에 좀 동의가 좀 돼요. 저는 뭐를 보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된다기보다 저는 뭘 보면요. 근데 끝까지 봐야 돼. 너무 각성돼. 아 저도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각성을 지나서 이제 기절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치. 네. 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한 15분 보다 잠이 들었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한 세션을 다 보고 혹은 한 시즌을 다 보고 거의 정주행 막 하고 그러고 이제 죽을 지쳐 것 쓰러져. 지쳐 쓰러져 잠드는 거야. 그걸 기다리는 거지 나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로마 오일, 향초 이런 거 해봤고 그리고 저는 방 안에 전자기기를 안 두는 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정도는 두지만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고 뭐 알람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방을 제일 작은 방을 골라서 딱 침대만 놓는 방으로 썼어요. 저는. 저도 이전 집부터 지금 집이 다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제일 작은 방에 침대만 있고 다른 게 없어요. 잠만 자는 방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별로 소용은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게 다 다르다니까? 기분 전환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야 기분 전환하려고 자요? 뭔데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좀 좋은 컨디션이 아니니까 나 뭔지 알아. 우울할 때 자기 싫다? 잠이 안 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기분 전환을 그래서 해볼까? 이불 커버를 그렇게 샀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불 진짜 많아. 우리 집에 이불 진짜 많고 그래서 이제 손님 누가 와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한 하우스, 오픈하우스고 이번에도 이제 저의 이제 와이프의 언니와 조카 28개월 아기가 왔는데 이불 너무 좋다고 어디 거냐고 잠 너무 잘 온다고 링크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저는 비계가 많아요. 나도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경추 베개 뭐 이런 것도 난리 있는데 그런 베개는 아니고 저는 사실 침을 좀 많이 흘리고 잤어. 아, 입을 벌리고 자신다 했죠? 입을 벌리고 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베개 커버를 되게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커버 바꿀 때마다 기분 전환이 돼. 그리고 커버를 바꿔도 이게 손베개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 속도 그쵸. 빨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갈아줘야 된단 맞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둘씩 사 모은 베개가 4개 그리고 바디필로우 하나. 맞아. 바디필로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바디필로우는 이게 버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부피도 크고 부피 배가 커서. 자칫하면 되게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버리고 싶은데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인형도 많아, 나. 난리 났다, 진짜. 그래서 막, 이렇게 폭신폭신한 걸 안고 있으면 잠이 잘 올까 싶어가지고. 맞아, 오만 거 다 해본다니까요. 그리고 막, 다이소에서 베개를 대체할 만한 그런 목베개, 혹은 인형, 이런 것도 많이 샀었어. 다이소에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다이소에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 질감의 인형이 있어요. 맞아. 가끔. 네. 그래서 그런 거 사고, 뭐, 그랬었죠. 그냥 그 핑계로 뭘 자꾸 사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라도 뭐 잠이 자고 싶었던 그냥 거지. 기분 전환. 그야말로. 근데 이거 스페이스 1시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스페이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일단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회차는 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책을 보면 짓는 편집자님께서 청취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을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녹음된 파일로 아마 다음 주에 들으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날로 먹는 거죠. 멀티유즈. 원소스 멀티유즈. 뭐, 그렇다고 해둡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슬슬, 근데 얘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긴 했어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안 그래도라고 말하자마자 까먹었다. 아이고. 램수면을 못해서 그래. 그게 뭐든지 다 핑계 댈 거리가 있지. 아유. 근데 제가 원래는 잠을 되게 잘 새는, 그러니까 밤새도 좀 괜찮은. 막 놀 때 막 저 어릴 때도 밤 많이 새고 뭐 시험 기간에도 밤 새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확실히 나이 드니까 밤새는 걸 하루 하면 일주일 고생해요. 그러니까 하루 하면 그래 이만큼 날아간다. 이것까지는 이제 체득이 됐는데 이틀을 연속을 했는데 그게 약간 진짜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피곤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인격이 약간 내가 파탄나고 있는. 그래, 그렇다니까. 진짜 그리고 감각이 약간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느꼈는데 진짜 그렇다고 어디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뭐 와이프가 어디서 뭘 보고 이틀 동안 사람이 잠을 못 잤을 때 막 옛날엔 그런 실험을 했대요. 지금 옛날에 기네스에 그런 거 있을 때 잠 안 자는 뭐 이렇게 대회. 근데 지금은 그게 생명의 위험이 갈 수 있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거 하다가 뭐 이틀 3일 되면 사람이 뭐 인지력이 막 갑자기 몇 세 이하로 그냥 확 떨어지고 감각 기능이 완전 손상되고 이게 그냥 며칠만 그렇게 돼도 순식간에 그냥 인격이라는 게 막 사라져요. 저 근데 지금 생각났는데 안 잔다는 거 하니까 지금 생각난 건데 그거 알아요? 옛날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알아요. 밤을 세워서 뭐 24시간 밤새는, 뭐 이렇게 밤새 보는 거 있잖아. 영화를 보는 그걸 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눈을 몇 초 이상 감고 있으면 탈락이야. 진짜? 그런 거 그거까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걸러내고서 된 사람을 그 오징어 게임이야? 칸 영화제인가? 가게 해줘? 베니스 영화제인가를 가게 해주는. 그럼 사람들이 약간 기를 쓰고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엄청 하고 싶어하는. 왜냐면 시네필들은 꿈의 공간이잖아요. 그치. 완전 성덕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야만적이다. 진짜 도끼 레전드다. 진짜 다 같이 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진짜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 제발. 참 신기한 게, 그리고 잠이 어쨌든 자기에게 맞는 잠을 잘 자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대학병원 정신과를 이제 한창 상태 안 좋을 때 예약했지만 몇 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갈 수 있었던. 그것도 제가 예약해줘서.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그때 뭐 이렇게 고비를 넘겼지만 대학병원 뚫어놔서 나쁠 것 없다는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냅둬서 그냥 갔어요. 어차피 동네에서도 다니니까 뭐 가봤는데 되게 좋았고 오늘 선생님이랑 한 번 본 거잖아요. 처음.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다음에 오기 전까지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발 잠을 잘 주무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만 잘 자도 혹시 정병 나음? 약간 거의 그 수준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근데 저도 잘 자고 나서 그거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게 약간 못 자면 악화되고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못 자게 되고 이게 있자 같이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잘 자려고 노력하면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진 않거든요. 요새는 일 때문에 못 자는 거지. 자고 싶어 나도 이제. 나 진짜 자고 싶어졌어. 그 수면 욕구. 내가 정말 있구나. 원하는 나의 그 욕구라는 것이 생겼어. 그냥 몸이 피곤해서 잠드는 거 말고 너무 원해. 식욕처럼. 그래 나도 와이프 잘 때 같이 자고 싶어. 다 아무도 없을 때 막 아침에 약간 해 밝고 막 이러는데 혼자 자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 진짜. 그래서 좀 이제 이번 달까지 제가 바쁘고 다음 달에는 안식월을 도전할 것인데 그래도 이 얘기를 했던 선생님이 마치 나를 몇 년 본 사람처럼 너무 반가워하대. 아우 잘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뭘 어떻게 캐치하셨는지. 그때부터는 좀 이제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내 몸이 다 버틸 줄 알고 또는 잠이 이 정도까지 많은 거에 영향을 준다고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살았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좀 잘 자보려고요. 저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저 66100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잠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짓을 2년 넘게 했어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엄마네 옥탑방에서 제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책상이 3개가 방에 있고 일을 새벽까지 하다가 그 책상에 의자를 밀어놓고 그 뒤에다가 요를 까는 거야. 진짜 최악의 삶의 패턴이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일을 하는 완전 이 짓을 한 거예요. 업무 공간과 그 분리 아예 없는 그냥 안 되는. 그래서 직주 근접이 아니라 직주 일치. 최악이야. 그래서 또 프리랜서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루트 관리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직주 일치잖아. 그때 그게 사실 정병에 굉장히 큰 영향 주지 않았나. 완전 그래서 그럴걸요? 저도 생각을 해서 건강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생각하면 진짜 잠에 집중하고 이렇게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환경 속에 살면서 잠을 자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웃기는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간 줄여야 됩니다. 다 자본주의 때문이에요.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사실 되게 많은 분들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고 좀 들으러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레이디스 팟캐스트 무슨 이야기 더 앞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도 주시고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2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반가운 담밤님. 네. 좋은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은 분이세요. 아 그래요? 오늘 좋은 분들만 오셨어요. 어떡해. 아무튼 저희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저희요? 뭐 성욕 하나 이제? 이게 여러분 욕구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수면욕으로 시작했어요. 수면욕으로 시작을 했고 뭐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무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혹시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무슨 욕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바로 공통된 게 이제 무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수 3대 욕구가 뭐 거기에 성욕 포함되어 있는 거 이제 뭐 개소리고 그냥 그거는 필수라기보다는 그냥 욕구 중에 하나일 뿐. 뭐 잠은 안 자면 죽고 밥도 안 먹으면 죽지만 그쵸. 섹스 평생 안 해도 절대 안 죽거든요. 그쵸. 근데
소비를 못하면 약간 좀 힘들어. 이렇게 우울한 목소리로 할 얘기냐며. 나 진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욕구가 뭔지 궁금하다. 진짜 자신의 욕구. 그러니까 내 1번 욕구.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약간 이런 거. 뭐가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네. 저희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노력도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저 한 가지 얘기 추가할게요. 하세요. 제가 어제도 밤을 새고 일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자고 원래는 더 잘 수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야 될 업무가 생겨서 네. 결국 잠을 거의 못 잔 채로 나왔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안마 의자를 제공하는 네. 약간 이름이 힐링 카페라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요새는 힐링 카페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전 몰랐는데 너무 피곤해서 어제 잠깐 쉴 데 없나 생각하면서 찾다가 우연히 걸린 거야. 걸렸어. 그래서 그 안마 의자 있는 1평짜리 독방 같은 데서 네, 맞아요. 그냥 쉬는 거 그거를 해보고 왔어요. 그거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얘기를 또 추가해야 되잖아. 이거 얘기하니까. 근데 뭐냐면 그 뭐지? 세라젬 아세요? 세라젬도 그 의료기기잖아요. 맞아요, 완전. 그래서 이거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세라젬 카페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회원 어느 가입하고, 수준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음료를 한 잔 시키면 음료가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3,000원 뭐 4,000원 이래요. 그러면 세라젬 그 기계를 한 타임을 그냥 풀로 해볼 수 있어요. 와. 근데 그게 한 30분 정도 돼요. 한번 가야겠다. 근데 저 그래서 한 번씩 찌뿌둥하면 세라젬 카페 가요? 가요. 합정에 있습니다. 합정에 있어요. 그래서 합정에 무슨 꽤 줄이 길어. 합정에 다른 그런 것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그 안마의자 있는 맞아. 미스터 힐링이라는 카페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많이 문을 닫고 지금은 조금만 남아 있을 거예요. 원래 뭐, 많았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저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 해먹 카페. 해먹 카페도 있어? 해먹을 걸어놓고 낮잠을 자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종로 뭐 이런데 일대 강남 이런데 한두 거기 피곤한 사람밖에 없지 뭐. 그래서 잠깐씩 쪽잠 자러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이제 그렇게 낮잠을 잘 수 있는 데들이 뭐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약간 근데 뭔가 약간 일본 소설 읽는 느낌이었어. 그냥 뭔가 이게 정말 보편화됐다기보다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약간 근데 약간 디스토피아로 가는 그런 느낌의 어떤 현상같이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라가 흉흉해서 살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요새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잠을 자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기사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데 나 오늘 이해했어. 왜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정이 많은 날 중간에 막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기에는 애매하고 막 이래서 괜히 카페 갔는데 딱히 막 핸드폰으로 뭐 연락 오고 이러다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 주변에 힐링 카페를 검색해보세요. 혹은 세라젬 카페를 검색해보시라. 너무 신세계. 좋아요. 진짜. 그리고 세라젬 카페는 세라젬도 안마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마 의자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한 30분, 1시간 정도만 정말 그냥 거기 편하게 앉아가지고 맞아요. 몸을 맡기고 그냥 눈을 감은 채로 넉넉히 입고 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도 떠들 수 있었어요. 저 약간 길바닥에서 오늘 이 상태로 내가 잘못하면 길에서 죽는다. 이 마음으로 처음에 나왔거든요. 아예 밤을 새고 그니까 자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한번 들려가지고 잠 보약이다. 결국은 어른들 말씀으로 돌아간다. 세상 틀린 말 없다. 잠은 죽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잘 수 있어요. 죽어서는 죽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게,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얘기를 하면 저희 팟캐스트는 편집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올 라이브로 무편집으로 송출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 안 되겠어. 우리 너무 잡다하게 하는 일이 많았어. 편집까지 하려니까 도저히 지속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무편집으로 해도 그래도 근데 뭐 나쁘지 큰 차이가 않았어. 없었어, 어차피. 큰 차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 막아뜨지 않으려고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들으시다가 조금 약간 묵음 처리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녹음을 제가 완료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어서 다른 분들하고 오늘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팟캐 녹음을 마무리하고 네. 스페이스 마무리를 그 후에 그 후에 하신다는 하는 거죠? 그 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추천합니다. 레이디들 안녕. 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